네, 안녕하세요. 절세 시크릿입니다. 벌써 세 번째 영상인데요. 이번에는 증여세 관련해서 간단한 케이스를 하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녀의 부동산 취득 자금 증여세 없이 지원하고 싶다면 사실 이런 방법이 있을까요? 어, 최근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음, 많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요 시기에 맞춰서 어, 이제 증여를 많이 고민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오늘 이제 말씀드릴 케이스는 뭐 부동산 시세하고는 관계없이 어떻게 하면 증여세 부담 없이 이제 자녀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족한 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이제 간단히 보면 자녀 공제 한도 현금 증여 그리고 이제 현금 대여를 통해서 증여세 부담 없이 지원하자. 이제 아시다시피 현재 자녀 공제 성인 기준으로 이제 자녀 공제 증여세 공제 한도는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금 대여 또한 이제 특정 요건을 갖춰서 준비를 한다면 증여세 없이도 일부 자금에 대해서는 이제 지원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사실 다른 유튜브 영상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 많은 전문가분들께서도 케이스에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내용도 많이 참고했고 현 실생활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활용되고 있는 부분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경험을 활용해서 케이스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면 자녀가 시세 한 10억 상당의 이제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보통 사실 뭐 특히 20대는 더 어려울 것 같고 30대, 40대가 되어도 사실 10억 아파트를 취득하는 것이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증여로 이제 간주돼서 이제 증여세를 부과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비가 당연히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요즘 이제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를 취득할 때 6억 이상 아파트를 취득할 때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이제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시가 10억 상당의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취득하는 시점에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야 합니다. 보통 이제 모요 케이스만 살펴보면 자녀가 이제 아파트 전세금으로 5억을 가지고 있고 이제 그 추가로 주택담보대출 2억 원을 이제 받을 수 있다. 요즘에 이제 대출 규제가 워낙 강력해졌기 때문에 본인 소득에 따라서 이제 대출 금액이 정해지게 되고 LTV가 최근에 이제 50%까지 이제 풀렸다고 해도 실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 자체는 소득에 많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2억 원도 어느 정도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해당이 될 수 있는 경우고요. 그래서 부족 자금 같은 경우에 현재 이 케이스는 3억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3억보다도 더 부족한 케이스가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족한 자금 3억 원을 어떻게 이제 자금을 지원을 해서 증여세 부담 없이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만약에 이 부족 자금 3억 원을 그냥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를 한다라고 하면 과연 얼마의 세금이 나올까요? 이제 여기 계산은 되어 있지만 증여세가 자녀 공제를 일단 5천만 원을 받는 걸 기준으로 하더라도 과세표준은 2억 5천만 원이 되고 5억 이하의 경우에 세율이 20%고 누진공제가 1천만 원이기 때문에 총 증여세 산출세액은 4천만 원이 나옵니다. 즉 부족한 자금 3억 원을 현금으로 증여한다면 추가로 4천만 원의 증여세도 부담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4천만 원이라는 돈을 과연 이제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좀 절세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여세 절세를 위한 자금 조달 전략. 네, 제목이 좀 거창한데요. 네, 특별히 대단한 건 아니고 일단 3억 원을 조달을 할 때 현금으로 5천만 원을 주고 이 부분은 당연히 자녀 공제 한도 내 금액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없고,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는 꼭 해서 그 자금 출처에 대한 증빙으로 활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족한 2억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그다음에 그 세법상 적정 이자율인 4.6%의 이자를 실제로 부모님과 자녀 간의 이자 부분을 수취를 하는 그런 이제 준비를 하신다면 이 3억 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적인 증여세 납부 없이 자금을 이제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현금 중에 5천만 원 같은 경우에는 자녀 공제 한도 내 금액이기 때문에 당연히 증여세 신고를 적절히 하고 이제 그 자금 출처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현금 대여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일정 부분은 리스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자금 출처에 보면 이제 자금 대여의 어떤 상대방이 부모님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이제 국토국정부에 제출되고 나서 이후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이제 모니터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형식과 요건을 잘 갖추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안전 장치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 반드시 그 현금 대여하는 금액이 자녀의 계좌로 이체를 해서 그 금액이 정확히 이제 대여가 됐다는 그 증빙을 이제 만들어야 하고요. 그리고 차용증을 그 대여하는 시점에 작성을 하고, 그 작성 일자를 반드시 등기소에서 확인을 받아서, 물론 뭐 이제 비용이 발생해서 이제 뭐 법무법이나 뭐 법무사에 이제 공증을 받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이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 국세청에서 중요한 거는 실질 차용을 했고 그 차용 시점에 이 계약서가 작성되었는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그 등기소 확인 절차를 취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기는 뭐 그래도 5년 이상. 왜냐하면 실제 만기를 너무 짧게 이렇게 지정을 해 놓으면 문제는 이제 이 자녀가 취득한 10억 아파트가 뭐 시세가 많이 올라서 충분히 이익이 나서 매도를 하게 되면 이 자금을 충분히 상환할 수 있지만, 실제 이게 현재 지금처럼 이제 이 조정기에 있는 시점에서는 언제 다시 시세가 반등해서 차익이 나올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만약에 계약 기간을 짧게 설정을 한다면 그 기간 내에 만약에 정상 상환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될 리스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만기는 좀 충분히 여유를 두고 충분히 이제 가격이 충분히 오를 수 있는 예상 시기 이후에 이제 상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4.6%의 이자에 대해서는 꼭 계좌이체로 그 이자를 수취를 해야만 향후에 이제 국세청의 어떤 소명이나 이런 거에서 대응을 잘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뭐 아까 여기 나왔지만 현금 증여는 계좌이체를 하고 증여세 신고를 꼭 해서 자금 출처로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건 뭐 마지막으로 하나 팁을 드리면, 실제 이제 이렇게 차용증을 쓰고 그냥 시간이 흘러서 그냥 무마되기를 기다리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고요. 실제 차익이 나서 자녀가 만약에 양도소득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그 소득을 실현을 시키고 이제 다시 그 부모님께 받은 자산은 상환을 하고, 다시 필요한 경우에 또 이후에 만약에 부동산을 다시 취득한다면 그때 다시 부족한 자금에 대해서 재차 지원을 받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 방법에 대해서 좀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법은 이제 실무적으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이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오늘 제가 알려드린 그 주제 외에도 혹시라도 더 궁금한 것이 있다고 하시면 아래 이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열심히 연구하고 사례를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도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